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떨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SKT, KT, LG유플러스가 지난 30년간 누려온 달콤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 상륙 한 달 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통신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 한국 통신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매달 통신비 내면서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월 8만 원, 9만 원씩 나가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결합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할인 혜택 받으려면 3년 약정 묶어야 하고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폭탄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여러분들이라면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달 통신비가 30만 원 넘는 집도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압니다. 정말 답답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SKT 아니면 KT 아니면 LG유플러스. 딱 이 세 곳입니다. 알뜰폰이 있다고요? 결국 그것도 이 통신 3사망을 빌려 쓰는 겁니다. 30년간 이들이 시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비싸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025년 12월 4일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날 스타링크가 한국에 정식 상륙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한국 통신업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링크 한국 상륙 소식이 나오자마자 통신 3사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경쟁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SKT는 SK텔링크를 통해 스타링크 공식 미셀러가 됐고 KT는 KT-SAT를 통해 스타링크와 손잡았습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 답은 간단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가 가진 기술력은 한국 통신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상 36,000km 상공에 떠 있는 기존 위성과 달리 스타링크는 550km 저궤도에 9,000개의 위성을 띄워놨습니다. 전 세계 인공위성 11,000개 중 80%가 머스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백두산 꼭대기에 있어도, 비행기 안에 있어도 인터넷이 됩니다. 한국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 깔아놓은 기지국과 광 케이블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직접 쏴주니까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벌어진 일들이 놀랍습니다. 펜오션은 113척 선박에 스타링크를 도입했습니다. 과거 선박에서는 카카오톡 하나 보내는데 몇 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보고 가족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선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도 2026년 1월 19일 보유 선박에 스타링크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는 2026년부터 기내 와이파이에 스타링크를 도입합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승객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롯데월드타워도 비상용 통신망으로 스타링크를 도입했습니다. 왜일까요? 지진이나 재난으로 지상 통신망이 끊겨도 스타링크는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디지털 암흑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즉시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신의 진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의 통제권이 국가가 아니라 한 기업가에게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공격에 스타링크를 쓰려 하자 머스크가 막았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기업가가 전쟁의 향방을 좌우한 겁니다.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사시 머스크가 한국에서 스타링크를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운, 항공, 재난망이 모두 마비됩니다. 이게 바로 통신주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스타링크 만들기에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적어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습니다. 스타링크는 9,000개 위성을 띄워놨는데 우리는 2기 쏘겠다는 겁니다. 비교가 됩니까? 중국도 13,000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도 170개 위성을 띄우는 아이리스2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우주 인터넷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통신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KT-SAT은 기존 정지궤도 위성과 스타링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평소에는 저렴한 기존 위성 쓰다가 고용량 전송 필요할 때만 스타링크 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성비를 따지는 전략이라고 하지만 결국 스타링크 없이는 못 버틴다는 고백 아닙니까? SK텔링크도 SK해운의 스타링크와 사이버 보안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체 기술이 아니라 스타링크 망을 빌려 부가 서비스를 얻는 겁니다. 30년간 시장을 지배하던 통신사들이 이제는 중개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격 때문입니다. 주거용 요금이 월 87,000원입니다. 여기에 안테나 설치비가 55만 원입니다. 한국통신사는 할인 적용하면 월 2만 원대에 500메가 쓸 수 있는데 누가 스타링크를 쓰겠습니까? 속도도 느립니다. 스타링크가 평균 다운로드 135메가인데 한국 LTE는 178메가입니다. 5G는 훨씬 빠릅니다. 세계 최고 인터넷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서 스타링크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2026년 4분기부터 스타링크 V3.0 위성이 발사됩니다. 대역폭이 현재보다 10배 빨라집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1테라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투셀입니다. 별도 안테나 없이 스마트폰이 직접 위성과 교신하는 기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T-모바일과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갤럭시 S14, 아이폰 14 등으로 위성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속에서도, 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습니다. 기지국이 필요 없습니다. 통신사 망이 필요 없습니다. 머스크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수익 내면 한국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 3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수조 원짜리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통신을 공급하는 데 투입한 직원은 단 4명입니다. 투자금은 30억 원입니다. 한국 통신사들은 수만 명 직원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통신사 AT&T는 FCC에 스페이스X가 통신 생태계를 교란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3사는 지금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이렉트 투이 상용화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그때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6G 시대가 옵니다. 지상망과 위성망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적에도 위성 없이는 6G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 UAM, 스마트시티 모두 끊기 없는 통신이 필수입니다. 지상 기지국만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 위성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이 아닙니다. 통신산업 전체의 재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같은 우주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성기업 솔탑이 157억 원 프리 IPO 투자를 유치한 것도 우주 테마에 온기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통신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이고 경제이고 자유. 이란 시민들이 스타링크로 정부 통제를 벗어났듯이 통신은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지금 국가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명의 기업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켜줘서 우크라이나가 버텼습니다. 반대로 크림 공격 때는 머스크가 막아서 공격이 무산됐습니다. 한 기업가의 판단으로 전쟁의 결과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운, 항공, 재난망이 스타링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통제권은 약해집니다. 정부는 3,200억 원으로 위성 2기 쏘겠다고 하지만 이미 경쟁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신 주권을 지키려면 독자 위성망 구축에 훨씬 더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3,200억이 아니라 3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스타링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 확보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아이리스2 같은 다자간 협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다이렉트2셀 같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머스크는 너무 앞서갔습니다.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췄고 9,000개 위성을 띄워놨고 900만 가입자를 확보했고 연 35조 원 매출을 올립니다. 이걸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상력을 키우는 겁니다. 스타링크를 쓰되 통제권은 확보하는 겁니다. 유사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통신 데이터는 한국에 저장되고 한국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통신이 국가의 전유물이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더 정확히는 한 기업가가 전 세계 통신을 장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단순히 큰 기업이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통신산업 전체가 재편되는 신호탄입니다. 한국통신 3사가 30년간 누려온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주권을 지켜야 하는 과제입니다. 2026년 다이렉트2셀이 한국에 들어오면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신 주권 확보에, 기업은 기술 개발에, 투자자는 산업 재편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 채널은 앞으로도 스타링크와 한국 통신업계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겠습니다. 다이렉트2셀 국내 도입 일정, 통신 3사의 대응 전략, 정부 정책 변화 등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신비 절약과 올바른 투자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